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평생을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의사 이영희입니다. 햇살 좋은 날 창밖을 보며 젊은 시절 뛰어놀던 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월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조금만 더 일찍 관리할 걸 후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다리가 힘을 잃어갈 때 마음까지 약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사로서의 경험과 인생 선배로서의 지혜를 모아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건강 정보나 일상 속 관리 팁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시니어 홈케어를 구독해 보세요. 매주 유익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댓글에 활기찬 노후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는 제가 직접 감수한 튼튼 다리 건강 비결 소책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르신들, 우리 다리가 단순히 걷는 기능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부담도 덜어주지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박민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출을 꺼리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지만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분들과 연락도 끊기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죠. 의사 선생님, 이제 사는 낙이 없어요. 다리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하시며 눈물 짓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다리가 불편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도 가려면 다리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다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헬스장에 가거나 어려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제가 박민자 할머니께도 알려드렸던 아주 쉬운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시켜 계단을 오르거나 보행 시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살짝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TV 보시면서 틈틈이 해보세요. 셋째, 누워서 다리 교차하기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두 다리를 번갈아 움직여 보세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혈액 순환을 돕고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넷째,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입니다. 옆으로 누워 위에 있는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 옆쪽 근육을 강화하여 걸을 때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양쪽 번갈아 가며 10회씩 해보세요. 어르신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매일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박민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덕분에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마트에 다닐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담소를 나누신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움직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네요. 하시는 말씀에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 바로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다리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지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고기를 즐겨 드셨어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죠. 이른이 넘으면서부터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요. 제가 식습관 개선을 간곡히 권해드렸습니다.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콩류, 채소를 충분히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먹는 거랑 무릎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놀랍게도 6개월 후 할아버지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걷는 모습도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멸치, 뱅어포,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지만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둘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해서 드세요. 셋째, 염증을 다스리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 가지 같은 보라색 과일과 채소,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붉은색 채소 등을 골고루 드세요.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꾸미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짠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식단을 바꾸신 후 몸이 가벼워지니 기분까지 좋아진다며 요즘은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 몸의 생명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최은숙 여사님은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 알고 보니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지 못하면 붓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혈전 피떡이 생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혈액 순환을 돕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거나 누워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펌프질해 줍니다. 둘째, 다리 높이 올리기입니다. 주무실 때나 쉬실 때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셋째,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15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최은숙 여사님은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밤에 다리 저림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혹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등을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허리와 골반에 부담을 주고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허리를 펴고 양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너무 꽉 끼거나 굽이 높은 신발, 쿠션이 없는 신발은 발뿐만 아니라 무릎, 허리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발볼이 편하고 쿠션이 좋으며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걱정이나 불안감이 많으면 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 순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취미 활동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 명상,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비결 기억하시겠어요? 꾸준한 움직임, 건강한 식사,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아니지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걷게 되시고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순예 할머니는 80이 넘어서야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하시며 주저하셨지만 손녀의 결혼식에 꼭 걸어서 입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셨죠. 매일 조금씩 걷고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신경 쓰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따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결혼식장에 입장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환한 미소와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제 2발로 걸어서 맞이했어요.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2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